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원CNC 캐드캠을 소개하는 멋있는 남자, 멋있맨 인사드리고요. 우리 옆에 봄의 향기. 네, 흰남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벌써 개구리가 팔딱팔딱 막 음, 뛰어다니면서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예. 저희 우리 여기 그 부산 지사에 네. 내려와서 오늘 아침에 밖에 나가보니까 푸릇푸릇 풀도 있고 개구리가 뛰어다니는 그런 느낌을 제가 들었어요. 물속으로 뭐가 퐁당퐁 들어가. 뭔지 그래요? 모르겠지만. 개구리 뒷다리네. 개구리 뒷다리 한번 먹어보셨습니까? 아니요, 많이 먹었어요. 네. 또 이 진실을 또 얘기 안 하시네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는 여기 이제 우리가 지금 도면 작업에서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오늘 시간이 이거 이동. 음, 이동요. 이동을 하는데, 자, 우리가 겨울에서 봄으로 이동하듯이, 그죠? 그래요. 이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계절이 바뀌듯이 이 캠에서도요, 뭔가 객체를 바꾸기 위해서는 음, 이동이라는 걸 꼭 써야 됩니다. 그렇죠. 예. 예. 이동에 갔더니, 이동이 갔더니, 점점점 있죠.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음, 이동에 가면 단순히 이동만 할 건지, 복사를 할 건지, 그죠? 네. 다음에 회전을 할 건지, 음, 대칭할 건지,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뭔가 여기 있는 것들은 선택한 객체를 다 어디론가 이동, 네. 보내기 위해서 쓰는 것들이에요. 네. 자, 그 중에 우리 첫 번째, 이게 이동. 뭐냐면, 자, 얘만 눌러서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예, 예. 여기 보면 먼저 나오죠. 음, 먼저 뭐 하라고 해요? 객체 객체를, 선택하라고 하는 거죠. 예, 이거 다 마찬가지예요. 예. 자, 그럼 우리가 객체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전에 이 객체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죠. 네. 음. 자,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린다면,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객체 선택에서 S, 그죠? 네. 예. 그 다음에 W, 그죠? 네. 다음에 C, 그죠? 네. 그 다음에 ESC를 꼭 알아야 돼요. 음, SC 이렇게. 네. 요거 굉장히 많이 쓰는 기능들 중에 하나예요. 자, S 딱 누르면 그죠? 뭔가 네.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되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W는 지금 여기 기능이 되어 있진 않아요. 이미 해놨네요. 네, 이렇게 기능을 넣어놨어요. 영역 선택으로. 그죠? 요거. 네. 네. 다음에 C는 뭐예요? 색상 선택, 음, 컬러로 선택하는 기능들을 이렇게 넣어놨죠. 그죠? 자, ESC는 뭐예요? 모드 선택 취소로 이렇게 해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해놓고 쓰시면 굉장히 편리해요. 그렇네요. 네. 자, 일단 어쨌든 간에 저는 모드 선택해서 이 모드 선택을 해서 이동을 할 거니까 이동하면 자꾸 막걸리 생각나. 이동 막걸리요? 유명하죠, 대한민국에서. 아, 자, 이동을 선택을 하시고요. 우리는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시작점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달리기 할 때 스타트점 있죠? 네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끝날 때 어디까지 도착해? 여기까지 도착하겠다 이거죠. 이렇게 도착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뜬 게 바로 이렇게. 바로 이사했네요. 그죠? 네, 이게 이동이에요. 네. 자, 다시 뒤로 빼. 그럼 여기 있는 걸 그대로 복사해서 일로 가려면 어떻게 해요? 이걸 눌러야죠. 네. 마찬가지로 이동하고자 하는 객체를 선택하고 복사.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면 복사되는 거죠. 이렇게 계속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원하는 만큼 그렇죠. 쓸 수 있습니다. 편리하게.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복사를 할 때 이동에서는 뭐 특별하게 없는데 예를 들어 자, 이동에 가면 복사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네. 대신에 이동에 가서 무엇 할 수 있냐면 여기에 배율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배율. 네네. 배율과 속성이라는 게 이거 뭐죠? 자, 배율. 얘를 사이즈를 키우는 거예요. 네. 얘로 할 거냐? 그렇죠. 자, 배율을 우리가 이걸 2배로 하고 싶어요. 그럼 이 함수 2배인 거예요, 이게. 그렇네요. 시작을 어디서? 여기서. 그럼 2배 된 거예요. 바로 커지네. 그죠? 근데 정확하게 반을 줄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모두 선택하고 여기 가서 모두 선택하고 여기 가서 자, 반을 줄이고 싶어요? 0.5가 되는 거죠. 네, 0.5만 넣어도 돼요. 이렇게 해서 딱 하면 반이 줄죠. 귀엽겠네. 네, 이렇게 배율로 하는 거예요. 자, 배율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더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거 우리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건 내용이지만 그래도 우리 초보자분들은 모르실 분들이 계셔서 음.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 사이즈가 예. 예를 들어 요 사이즈로 맞춰서 넣으려고 그래요. 음. 그죠? 예. 근데 기준은 얘예요. 기준은 얘인데 얘를 이제 그 간격을 이렇게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요 160이에요. 예. 160. 그죠? 근데 여기서부터 우리 여기까지 이 선을 이렇게 하나 여기 접선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자 이걸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이걸 내야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냐면 149예요. 얘를 정확하게 160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럴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딱 맞게 하려면. 네. 그러면 자, 일단은 내가 요거 선택을 하고 네. 그죠? 자, 어디로? 이동해 가서 배율로 어떻게 하냐면 얘를 160으로 만들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얘를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할 때 나누기를 하잖아요. 네. 나누기를 하는데 이게 나누기가 앞에 있냐 뒤에 있냐에 따라 달라져요. 봐봐요. 제가 얘를 오늘은 좀 설명이 좀 길어질 것 같기도 한데 볼게요. 149 나누기 160을 하는 거와 그죠? 네. 그 다음에 160 나누기 149를 하는 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 값이 이렇게 넣는 값이 네. 배율이 달라진다는 아, 얘기예요. 그래요? 네. 그죠? 확대 축소가 된다는 얘기 이렇게 계산을 하면 자 다시 이제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네. 얘를 확대하려면 여기 배율에 가서 자 여기서 계산을 하면 모든 수치 입력란에는 네. 이렇게 하면 계산 기능이 다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149 그죠? 네. 나누기 160 했을 때 는을 누르면 계산이 되죠. 0.931 그럼 어떻게 돼요? 작아진다는 네. 얘기잖아요. 작아졌네요. 네, 그죠? 거꾸로 만약에 160 나누기 149는 어떻게 해요? 1.074가 되죠. 네. 얘를 누르면 커진다는 얘기예요. 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딱 해서 보면 딱 했을 때 정확하게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늘어난 거예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이고, 이렇게 소수점으로 좀 더 잘라야 되는데 제가 안 잘랐어요. 어차피 160점 얼마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네. 네. 결국은 제가 다시 한번 요거는 확대. 그죠? 이렇게 네. 하면 얘는 축소가 된다는 이야기인 거네요. 그죠? 자, 근데 이게 윈도우 글꼴에서 한글로 해야 여러분들이 한글로 보여지겠네. 이렇게. 그죠? 네. 뒤에 것도 있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앞에 큰 숫자를 놓고 뒤에 작은 숫자 확대. 네. 작은 숫자를 넣으면 축소. 간단하게 앞에 작은 숫자를 넣으면 축소고 앞에 큰 숫자를 먼저 넣으면 확대가 된다. 확대라는 값이에요. 네, 요거 네.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모르시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계산을 네. 배율로 할 수 있더라. 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어쨌든 이동해서 이렇게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죠. 네. 자, 이건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알아본 거고요. 이것도 필요 없으니까 지워드릴게요. 자, 다시. 자, 이제 복사는 말 그대로 그냥 복사인데, 요거 이동해서 네. 하나 제가 설명 안 드린 게 있네요. 이렇게 해서 이동해 가보면 배율은 했으니까 속성. 됐고, 이 밑에 속성. 도대체 네. 이건 뭐야? 그죠? 그렇죠. 얘를 눌렀더니 지금 선택한 거를 갖다가 내가 도면층도 바꿀 수 있고 색깔도 바꿀 수 있고 선의 두께도 다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속성을 바꾼다. 네, 확인. 그러면 이제 바꾼 거예요, 속성을. 이렇게. 그죠? 근데 굳이 거기서 할 필요는 없었어요. 여기서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네. 자, 그런 이야기였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복사라는 거. 자, 내가 복사하고자 하는 걸 선택하고 복사 네. 누르게 되면 복사 개수가 있네요. 여기서는. 그죠? 복사 개수를 안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말 그대로 계속 복사만 하는 거예요. 계속 찍어서 복사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복사를 선택하고 복사를 눌렀을 때 내가 5개, 여기서 5개라고 넣었어요. 네네. 그럼 이제 당연히 시작점이 있고 끝나는 점이 있겠죠. 네. 자, 하나 빼고 5개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네요. 네, 이쪽으로 거리 얼마만큼 또는 이쪽으로 얼마 이렇게 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된다라는 얘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복사 한번 알아봤고요. 그죠? 네네. 다음에 모두 선택해서 복사에서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죠? 네. 자, 회전이라는 거. 이거 이제 회전을 또 이동해 가면 또 회전이 있죠. 네. 많이 쓰는 거죠. 회전에 가서 내가 일단 밑에 보면 설명 나오죠. 네. 회전축 여기에요. 그죠?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회전할 수 있죠. 네. 그죠? 자,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 보면 평면과 절대가 있죠. 네. 평면을 기준으로 회전할 수도 있고 절대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일반 도면에서는 뭐 절대 기준으로 하니까 아니면 평면이 기준으로 기본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근데 우리 Z축을 기준으로 회전하고 있잖아요. 네네. 네. 요걸 이렇게 입체도로 놓고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할 수도 있어요. 봐봐요. X축으로. 그죠? 아, 그렇네요. 네. Y축으로도 돼요. 네. X, Y, Z축으로 다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때 회전할 때 복사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그죠? 필요하다면 복사할 수도 있는 거고 안 할 수도 있고 배율을 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죠? 네네.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쓰더라는 얘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이렇게 이동도 하고 회전하면 회전도 되고 컨트롤 키 누르면 명령이 이제 살아있으니 명령으로 이제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요. 네네.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회전이 되더라. 그죠? 회전. 자, 기준선 회전은 사실 잘 쓰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여기서 이미 다 되기 때문에 기준선이라는 건 내가 어떤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잡아놓고 네. 얘를 기준으로 내가 회전을 하겠다라는 개념이에요. 뭐 쓸 수도 없진 않아요. 있긴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근데 저는 잘 안 쓰기 때문에 자, 기준선 회전 선택. 그죠? 네. 그럼 기준선이 어디예요? 뭐 여기서 이제 복사는 몇 개 배율을 할 건지 회전 각도. 그죠? 회전 각도 몇 도 할 건데 라고 나오죠. 90도. 확인 누르면 기준선을 선택하라고. 그때 복사할 거야? 복사. 확인. 그럼 기준선 선택하라고 나오죠. 네. 얘를 선택하게 되면 여기를 기준으로 90도를 섰죠. 안 보이죠? 네. 돌려볼게요. 아, 또 보세요. 좋네요. 네, 걔를 기준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가끔 쓰기도 하죠. 이렇게 하더라.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요거 이제 대칭도 이제 많이 쓰죠. 이렇게 해서 짠 해놓고 대칭 눌러볼게요. 대칭 눌렀더니 기준선을 선택하래요. 나 기준선 있으니까 이걸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선을 잡아주면 되죠. 끝점과 중간점, 끝점 이렇게 잡아주면 이렇게 대칭이 되면 대칭할 때도 복사 선택해 놓으면 복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봐봐요. 대칭인데 여길 기준으로 이 수평선 이렇게 안내선이 만들어지잖아요. 네네. 안내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 그죠? 뭐 자유 다 되네요.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요걸 기준으로 정확하게 저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붙어서 할 수도 있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막 그러네요. 그죠? 다양하게 그런 식으로 써도 돼요. 어떻게 보면 대칭은 많이 쓰니까요. 네. 그럼요. 네. 이렇게 해서 대칭이라는 기능이 있었고요. 네. 이동이라는 기능 중에 이 감추기가 여기 왜 있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이 무슨 꼴뚜기처럼 이런 게 있어요. 이동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영역 선택을 해서 얘를 하게 되면 사라졌죠. 지워진 게 아니에요. 당황하지 마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눈을 감고 있죠. 네. 네.
감추는 기능이에요. 선택한 거를. 왜 거기 있을까요? 저는 그쪽에 눌러야 될 건데. 그러게 왜 뭐 놀 데가 없으니까 거기에 놓은 게 아닐까요? 어. 어쨌든 여기 보면 또 수정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예. 도대체 이 수정이라는 건 뭐야? 자, 수정 누르고 수정하고자 하는 거를 선택을 딱 하면 이 수치값을 다시 바꿀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바꾸는 기능이 있죠. 자, 여기도 선택하고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근데 뭐 많이는 저는 안 써요. 요 선을 다른 쪽으로 수정, 요 끝지점 찍고 이렇게 하면 내가 요 시점을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거죠. 수정 기능이 네. 왜 여기 있을까요? 저도 그건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할 때 쓰지 않을까요? 그래요. 이렇게 바꿨잖아요, 제가. 그렇죠. 이런 경우에 뭐 쓴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할 일이 거의 없어가지고, 그때 수정할 때 쓸 수 있는 기능들. 다음에 이제 여기에 배열 복사라는 기능이 또 있네, 배열. 예. 자, 요거는 여러 개를 배열해서 복사하는 기능이에요, 그냥. 가로 얼마, 세로 얼마, 몇 개씩, X로 뭐 2개, Y로 3개. 확인. 하면 이렇게 한 번에 만들어질 수 있겠죠. 예. 이런 기능들을 또 제공을 또 해주고요. 자, 평면 이동, 절대 이동, 그죠? 네. 요건 제가 다음 시간에. 이건 좀 내용이 좀 복잡해요. 그래요? 이건 주로 이제 입체도 모델 가지고 무언가를 작업할 때 쓰는 주로 그런 기능인데, 물론 여기서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돼요. 네. 단순하게 한번 보여만 드릴게요. 지금 이 절대 좌표, 이 절대 좌표에 객체들이 있죠. 네. 이 객체들을 선택을 해요. 그 평면으로 이동할 수도 있어요. 근데 평면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걸 알려면은 밑에 하단에 이 평면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평면을 활성화시켜서 봐야 돼요. 일단 여기에 평면을. 이 평면 여기 있죠. 예. 평면이 여기 있는데 평면을 이동해 볼게요. 자, 저는 평면을 이렇게 이쪽으로 이동시켰죠. 예. 그리고 좀 더 멀리 스냅이 잡혀가지고 이렇게 스냅을 멀리에다가 두고 여기로 이동시켰어요. 자, 이걸 보면 평면이 지금 이쪽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예. 우리가 스페이스바를 눌러 평면 보기라는 거 있죠. 네. 이렇게 보면 이 평면에 대한 원점이 여기죠. 그래. X, Y란 말이에요. 예. 그죠? 이 X, Y로 이 평면의 X, Y로 아까 그 도면을 이쪽으로 이동시킬 수가 있어요. 자, 스페이스바 누르고 도면 보기 하면 이 절대좌표의 X로 Y는 여기잖아요. 네. 이거 모두 선택해 놓고 자, 잘 보세요. 절대에 있는 객체를 평면으로 이동. 얘를 누르면 싹 이동이 돼요. 갔단 말이에요. 어디론가. 잠깐만요. 자, 선택하고 이 선택된 걸 이렇게 이동시켰어요. 왜 안 가지? 가야 되는데. 자, 어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마 요거 선택한 걸 다시 이렇게 하면 어디론가 가요. 갔죠? 갔어요. 좀 밑으로 갔네. 네. 이렇게 어디론가 갔어요. 평면 보기 보면 저기 있어요. 그죠? 자, 이상하게 뭐 가긴 갔어요. 자, 요게 얘는 안 가나 보네. 저희 도면이 아니라. 자, 선택을 하고 한번 볼게요. 자, 짧아서 요거 네. 어디론가 갔죠. 절로. 이렇게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 설명이 맞나? 좀 약간 뭐가 좀 이상해요. 이건 제가 다 절대로다가 이동했네요. 네. 야, 잘못했다. 이게 절대에 있는 거를 잘못했어요. 자, 이걸 눌러서 절대에 있는 객체를 평면으로 이동이잖아요. 예. 자, 눌러볼게요. 그러면 다시 이 평면으로 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봐봐요. 그럼 다시 이 평면에 있는 걸 절대로 옮기려면 이렇게 옮기죠. 그러네요. 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뭐 순간 이동하는 거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평면 보기를 해보면 봐봐요. 아까 우리 절대에서 봤을 때 여기가 원점이었잖아요. 절대. 예. 그대로 왔잖아요. 그죠? 음. 다시 그러면 평면에 있는 객체를 절대로 옮기면 여기에 이렇게 있던 위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여기잖아요.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때 사용을 하는 거죠. 아, 예. 그러네요. 자, 그 외에 이 스마트 투영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예, 예.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기능은 더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 하기에는 좀 지루할 것 같다. 다음 시간에 스마트 투영 기대해 주세요. 이거 모르면 가공하는데 재미가 없죠. 그렇겠네요. 이거 알면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네, 다음 시간에 꼭 기대해 주세요. 스마트 투영. 예. 가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요. 자, 감사합니다. 다음 네, 시간에 또 수고하셨습니다. 뵙겠습니다.